솔직하게 이렇게 나가고 싶었지만 저 역시 퇴사를 300번은 고민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퇴사 후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과정들을 전자책으로도 준비했거든요. 이 전자책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그 안에서 분명 현실적인 방향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고 매달 안정적인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굳이 이걸 왜 포기하지? 하는 생각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득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 누군가 정해준 시간표대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그게 나에게 맞는 삶인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더라고요. 저는 회사 일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었고 또 나름의 성과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는 있는데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선택하기로 했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바로 퇴사한 건 아니었어요. 생각만 정말 30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수십 번 결심했다가도 현실적인 벽 앞에서 또 접고 또 반복을 했어요. 퇴사하면 뭐 먹고 살지, 월급이 끊기면 어떤 기분일지, 나가면 진짜 지옥이라는데 내가 훗날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이 퇴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출도 있었고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있었고요. 누군가에게는 퇴사가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공포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손발이 꽁꽁 묶인 기분이었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 텐데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와 여유는 없고 괜히 더 움츠러들고, 그 시절에 저는 퇴사가 도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도피에 더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퇴사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크부터 줄여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제 퇴사 준비의 시작이었어요. 퇴사라는 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퇴사를 결심했을 때 막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어떤 건 시작부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어떤 건 또 전문성이 너무 높았어요. 그때부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할지, 어떤 루틴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 상황에서 부담 없이 리스크 없이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쪽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쪽을 보게 됐고, 그렇게 시작한 게 당시 유행하던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였어요. 그때는 닭등부터 시작했는데요. 막상 해보니 도매국보다 네이버가 더 저렴한 상품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승산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굳이 비싸게 나한테 사겠나 싶었고요. 결국 최저가 싸움에서 저는 그 판에서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죠. 제가 그 당시에 마케팅을 배워서 후킹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부터 배우고 시작하는 거는 저한테는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일단 작은 성공 경험부터 쌓으면서 판매 감각도 익히고 돈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보다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은 처음에 좀 생소했어요. 누가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서 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실행도 늦겠다 싶어서 그냥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대량 등록으로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한 달 만에 부업으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번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량 등록이다 보니까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내 물건을 샀는지, 어떤 형식으로 물건이 판매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경험만 해보게 됐죠. 그리고 강의를 들은 첫 달에는 프로그램비가 무료였는데요. 이제 추가로 한 달에 프로그램비만 30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제가 첫 달에 100만 원을 번 거지 내가 다음 달에도 이 프로그램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대량 등록이다 보니 어떤 상품이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지재권도 정말 두려웠고요. 사업자를 늘리라는데 그것도 부업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속될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보고 인스타 계정도 키워보고 꾸려 나갔었지만 그 역시 제가 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제대로 되는 거는 없었어요. 괜히 유튜브에서 이걸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만 떠오르고 의욕은 좀 사라지고
좋아지고요. 그냥 포기하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진짜로 해야 할 게 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부딪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예전처럼 막막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전혀 아니고요. 매출도 거의 없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는 느낌? 그래서 돈 된다는 건 모두 다 해봤었어요. 플랫폼도 바꿔가면서 시도해보고 온라인 강의도 결제해서 들어보고 프로그램도 써보고요. 결국 결제한 강의비, 프로그램비, 툴, 컨설팅 포함해서 1000만 원은 썼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투자라고 믿었어요. 이만큼 쏟아 부었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툴이나 강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했냐는 걸. 가장 느려 보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방향이 결국에는 가장 탄탄하고 빠른 길이었더라고요. 처음엔 무작정 부딪히기만 했었는데 나중엔 깨달았어요. 아, 이건 구조를 알고 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단순히 상품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떤 키워드가 좀 통하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고객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퇴사하고 저는 지금 삶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운동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내가 가고 싶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주중에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삶. 시간이 내 중심으로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일하든 언제 일을 하든 제약이 없으니까 일에 대한 몰입도도 훨씬 더 깊어졌고 무엇보다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야식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기획한 일들이 진짜 나를 성장시켜주는 자극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 습관도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예전엔 스트레스 풀려고 충동적으로 지르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 소비인가? 생산적인 건가? 라고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를 제가 줄였다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워너비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자유롭고 공간도 유연하고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분명 돈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퇴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부터 고민을 했었고 작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삶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삶도 아니더라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게 제가 퇴사하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예요. 퇴사라는 단어 누구나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나가도 괜찮을까? 좀만 더 다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정말 똑같았어요. 수백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정답은 없다는 거. 사람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퇴사를 권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내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괜찮은가?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의 타이밍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꼭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이 힘들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도전해보라는 말,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정말 해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책임도 두려움도 핑계도 많아지거든요. 지금은 큰 도전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결국 내 인생에 주도권을 찾는 출발점일 수 있어요. 지금은요,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중국 사입, 로켓 배송, 그리고 브랜드까지 하나씩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요즘 저는 제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쫓기듯 살아가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하루하루 내가 선택한 일들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일상 루틴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고 있어요. 그 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더 오래, 더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열정이 넘치고 몰입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인생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 내가 가슴 뛰는 일이라면 때론 두드리기보다는 그냥 건너봐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모든 선택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서 후회 없이 부딪혀보는 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자발적으로
감정적으로 대기업을 퇴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더욱 결과가 중요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그만둔 게 아닌 정말 실행하고 증명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저는 감정보다 결과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방법을 찾고 제가 해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제가 처음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작게나마 담아둔 전자책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자책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 고정 댓글을 남겨둘게요.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고요. 지금 막막하거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조금이라도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조금 더 다녀볼까요? 저도 똑같이 고민했고 결론은 하나였어요. 정답은 없지만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만두진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아주 작게나마 실행을 해보는 거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시작했고요. 시행착오 끝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도전할 수는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래야 한다는 메시지로는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하나의 선택지와 흐름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